안녕하세요. 장한결 스튜디오의 장한결입니다.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카메라는 소니의 ZV-E10이라는 카메라고 렌즈는 번들 렌즈인 1650 렌즈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쏟아진다고? 이 ZV-E10은 소비 타겟층을 확실하게 정하고 나온 카메라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 카메라를 구매한 목적과도 일치해서 너무 만족스럽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카메라를 왜 구매하게 되었는지, ZV-10을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들,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브이로그는 하면 안 된다, 너무 포화 상태인데다가 연예인도 아니고 평범한 일반인 일상에 누가 관심이 있겠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요즘에 드는 제 생각은 라이프 스타일의 선택지가 다양해지면서 각자의 색깔 또한 강해지고, 또 그런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도구들도 무수히 많아지면서 자신만의 감성이나 개성에 따라 유행을 재해석하고 그런 가치관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브이로그라는 장르를 많이들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브이로깅을 위한 최적화 도구 중 하나가 지금 찍고 있는 소니의 ZV-E10이라고 생각합니다. 브이로깅을 위한 카메라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 첫 번째로 크기와 무게, 두 번째로 셀피 촬영 가능 여부, 세 번째로 오토포커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ZV-E10을 한번 살펴보면 크기는 알파 6400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고, 아이폰과 비교하면 이 정도. 실제로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작고 컴팩트했습니다. 무게를 한번 확인해보면 ZV-E10은 이렇게 스웨이블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셀피 촬영이나 다른 다양한 상황에서도 좀 더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니의 훌륭한 오토포커스는 ZV-E10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는데, 사람 얼굴, 눈 추적은 물론 동물 눈까지 추적하는 촬영이 가능합니다. 오토포커스는 그냥 신경 안 쓰고 믿고 맡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이렇게 크기와 무게, 셀피 촬영, 오토포커스까지 늘 카메라를 휴대하면서 혼자 자기 자신을 많이 찍는 브이로그 카메라의 기본 조건을 매우 잘 만족시켜주고 있는 카메라라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사실 이 세 가지 조건은 말 그대로 기본 조건이고, 뭐 이런 조건들이라면 많잖아요. 휴대폰도 그렇고 이런 하이엔드 카메라, 똑딱이나 액션캠 등등.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제품보다 렌즈 교환식 카메라를 선택하는 이유는 영상의 퀄리티와 확장성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ZV-E10은 알파 6000 시리즈와 같은 APS-C 크롭 센서를 사용하고 있고, 렌즈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화각과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소니는 렌즈 교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카메라 바디라면 소니에서 나오는 모든 렌즈를 사용할 수 있다는 엄청난 특장점이 있어서, 이런 작은 크기임에도 렌즈 교환이 가능하다는 건 매우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렇게 일반 렌즈는 물론 G마스터 렌즈도 사용 가능하고, 이런 소니 마운트용 서드파티 렌즈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렌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번 ZV-E10 렌즈킷에 번들 렌즈로 나온 1650 OSS 렌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보면,
렌즈 손돌방이 있어서 바디 손돌방이 없는 ZV-E10의 기본 렌즈로 잘 어울리고 16mm부터 50mm까지 풀프레임 기준 24, 75mm 정도 화각률을 가진 전자식 줌인아웃 방식의 렌즈입니다. 퀄리티는 유튜브나 브이로그용으로, 특히 입문용으로는 전혀 손색 없고 렌즈 중앙부를 보면 이렇게 거울처럼 반사되도록 되어 있어서 내 얼굴이 요 원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각을 만들어주면 굳이 화면을 돌리지 않더라도 프레임 안에 얼굴이 딱 들어오는 깨알 디테일도 숨어 있습니다. ZV-E10은 3캡슐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고 기본 구성품에 요 마이크 데드캣이 포함되어 있는데 내장 마이크 수음력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긴 한데 야외 브이로그용으로서는 크게 손색이 없다는 생각이고, 물론 이런 마이크나 이런 샷건 마이크 같은 거를 사용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만 특별히 제품 리뷰나 인터뷰 같은 보이스 위주의 촬영이 아니라면 굳이 마이크를 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장한결 스튜디오의 장한결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한결 스튜디오의 장한결입니다. 약 2420만 화소의 동영상 최대 4K 30프레임, FHD 120프레임까지 촬영 가능하고 촬영 시간 제한 없고 바디 내 전자식 손돌방을 사용합니다. 전자식 손돌방은 없음, 표준, 액티브로 나뉘고 크롭이 발생합니다. ZV-E10은 소니의 다른 미러리스 라인 카메라들과 마찬가지로 10가지의 픽처 프로파일 세팅 값을 제공합니다. 얘는 아니고 S로그, 시네, HLG 모두 사용 가능하고 픽처 프로파일 장점 중 하나가 카메라 비중은 달라도 픽처 프로파일 설정을 동일하게 맞춰두고 촬영하면 후보정에서 쉽게 색감을 맞출 수 있다는 점도 있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이렇게 각기 다른 기종을 메인과 서브와 메인으로 사용했을 때 빠르고 손쉽게 색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질감 없는 클립 연결이 가능하고 장소나 용도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대로 픽처 프로파일 설정 값을 자유롭게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카메라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풀프레임이나 크롭바디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기능인 소프트 스킨 효과와 제품 리뷰용 설정, 그리고 아웃포커싱 효과가 추가되었는데 노출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버튼 하나로 아웃포커싱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제품을 보여줄 때 얼굴을 손으로 가리거나 따로 조작을 하지 않아도 마치 누가 찍어준 듯한 자연스러운 포커스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피부를 부드럽게 표현해줘서 뽀샤시해 보이는 느낌을 주고 피부 컨디션이 좋지 않다든지 잡티라든지 여성분들의 경우 메이크업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줄여주는 꿀 기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나도 뷰티 유튜버 할 수 있나? 어이가 없네, 개새끼. 배터리는 ZV-1에 사용했던 배터리가 아닌 알파 6400과 동일한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오랜 시간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더욱 편리해진 조작 버튼, 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주요 기능들을 버튼 하나만 눌러서 바로바로 적용이 가능해졌는데 여기에 달려있던 전원 버튼은 줌 인아웃 버튼으로 바뀌었고 전원 버튼은 이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버튼 하나로 사진, 동영상,
슬로우 앤 퀵 모두 전환이 가능하고 이쪽에 이 버튼으로 아웃포커싱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의 휴지통 버튼은 영상 촬영 시 제품 리뷰용 설정 전환이 바로 되도록 해 놓았고요. N모드로 촬영 시에도 여기는 셔터 스피드, 아래 휠은 조리개, 그리고 ISO 버튼까지 없는 듯 하지만 이 안에서 대부분의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런 편리한 구성은 FX3와 살짝 닮아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HLG3에서 ISO 125, 160, 200, 250, 320, 400, 500, 640, 800, 1000, 1250, 1600, 2000, 2500, 3200, 4000, 5000, 6400, 8000, 10000, 12800, 16000, 20000, 25600, 32000 이렇게입니다. 이건 지금 조리개 우선 모드고요. 저도 저조도가 어느 정도나 나와줄지 궁금한데 편집해 보면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단점. 이 앞에 줌 인아웃 버튼, 이게 너무 잘 움직이는 데다가 돌출도 생각보다 있어서 이렇게 잡고 촬영하다 보면 자꾸 걸려서 줌이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번들 렌즈가 굉장히 작잖아요. 옆에 전동식 줌인아웃 레버가 있어요. 이렇게 잡으면 이 레버가 움직이고 이 레버에 신경 쓰다 보면 또 이쪽에서 걸리고, 신경을 써도 의도치 않게 움직일 때가 많아서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데 촬영 설정을 불러온다든지 화이트 밸런스 고정 설정 버튼 같은 커스텀 설정의 자유도가 떨어진다는 것도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4K에서 크롭이 발생하는데 이게 지금 4K 30프레임, 이게 지금 4K 24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이게 FHD 120프레임, 그리고 이게 지금 FHD 60프레임. 4K 30프레임에서 크롭이 되는 거는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저는 데일리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영상용 카메라가 필요했고, 아무리 사진 찍고 영상 찍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도 이런 카메라 들고 카페나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업주분들이나 주변 손님들이나 살짝 부담스럽다는 기운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불편하고, 음료 한잔 하는 거, 뭐 하나 사는 거 찍어 보겠다고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나, 내가 뭐라고, 그런 생각이 좀 큰데, 근데 이 정도 크기에 아무런 추가 장비 없어도 되고, 또 6400 크롭 센서면 이미지 퀄리티도 준수하고, 작업실 안에서는 얘 대신에 부감 촬영용으로 쓰자, 뭐 가격도 합리적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구매했는데, 저처럼 서브용으로 확실한 사용처가 있으신 분들께는 매우 만족하면서 사용하실 거라는 생각이고, 저는 입문용 카메라로 주변에 추천을 할 때 크롭바디 중에서는 알파 6400을 고민 없이 추천했는데, 지금은 이 ZV-E10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타겟팅을 확실하게 잘 잡아서 만든 카메라 같습니다. 자, 마무리. 이 ZV-E10 카메라는 영상 촬영, 특히 브이로그에 특화된 카메라라고 할 수 있고, 누구나 쉽고 부담없이 렌즈 교환식 카메라를 접할 수 있게 타겟팅된 입문용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가방 안에 편하게 넣고 다니다가 현장감 있게 바로 꺼내서 촬영하고 다시 넣고, 촬영하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나 부담 없을 정도의 외형과 앞서 말씀드린 장점들이 합쳐져서 브이로그를 생각하는 많은 입문자 분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카메라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일부에서는 6400과 Z1 재탕이다, 업그레이드다 라는 말도 있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시리즈의 후속
개념보다는 소니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크롭바디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카메라가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크롭바디는 라이프 스타일의 흐름에 맞춰서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입문용 카메라, 풀프레임은 전문성을 지향하는 프로 카메라로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면서 이번 리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